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친구 관계는 삶의 질과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때로는 삶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친구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할 때 손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공자도 기겁할 유형의 손절이 필요한 친구 3가지를 소개하며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이기적 유형. 이 유형의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와 이익만을 우선시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무언가를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친구는 초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고 결국 상대방의 정서적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사례 1. 도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수지는 친구 민지를 거의 매일 챙기고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에게 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았지만 정작 수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지는 수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돈을 빌려주자마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민지에게 받는 에너지 소모가 커져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한쪽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건강한 우정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리학적 관점.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종종 공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 외의 타인을 돌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기 쉬우며 정신적인 피로를 증가시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친구와의 관계가 지속될 경우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며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2.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부정적 유형. 부정적인 친구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함으로써 상대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친구의 단점을 찾고 이를 비꼬며 즐기는데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비판과 조롱을 들으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례 2. 끊임없이 단점을 지적하는 친구. 영수는 오랜 친구 태호와의 관계에서 늘 상대방의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태호는 영수의 외모나 행동을 장난스럽게 비꼬며 웃곤 했지만 이러한 말들이 쌓이면서 영수는 점차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보다는 실수나 부족한 점만 지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하려는 태호의 태도는 결국 영수에게 상처로 남았습니다. 영수는 이로 인해 점점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었고 결국 태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친구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오히려 친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주 비판하고 조롱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감정적 착취 유형.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친구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복종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친구는 때로는 강한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감정적 요구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합니다. 사례 3. 죄책감을 유발하는 친구. 혜진은 친구 수아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수아는 항상 자신의 감정 상태를 혜진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혜진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혜진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며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아는 혜진이 바빠서 만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며 혜진을 비난했고, 이는 혜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결국 혜진은 이러한 감정 착취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더 이상 수아와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의존하거나 조종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경우 감정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고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요구에 얽매이게 되어 결국 자신의 자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결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손절의 중요성.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자존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생긴 정 혹은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 영향력을 간과하게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선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가 삶의 질과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인간관계에서 받는 부정적 에너지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의 일상과 전반적인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결국 상호적인 관계여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발전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모되기만 하는 관계는 본래 우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기적 유형의 친구와는 나를 희생하는 관계가 되고, 부정적 유형의 친구와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친구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적 피로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수록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고 삶의 질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친구가 긍정적이고 건강한 영향을 주는지 깨닫고 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친구 관계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존중하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친구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감정적, 심리적 혹은 금전적 부담만 느껴야 한다면 이는 이미 건강한 우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도 기겁할 유형의 친구와의 관계는 깨끗이 정리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일 것입니다. 결국 우정의 질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자기 돌봄의 과정입니다. 손절이 필요한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자신에게 보다 큰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동시에 더 나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